안녕하세요. 연금 이야기 차경수입니다. 점점 세금보다 건보료가 더 복병입니다. 퇴직 후 배당 소득 월 100만 원이면 월 8만 1,300원 정도 건보료가 나옵니다.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하면 전액에 대해 부과합니다. 사적연금 1,500만 원 초과 인출해서 종합과세 선택해도 건보료에 영향은 없습니다. 이런저런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면 피부양자 탈락하죠. 직장가입자가 다른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면 건보료 2번 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1,000만 원으로 강화하면 추가로 178만 명이 직장에서 내는 건보료 외에 따로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건보료에서 나오는 1,000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 헷갈리시죠?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보료에서 1,000만 원 이슈는 금융소득입니다. 이런저런 소득을 합해서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죠. 이런저런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지 않아야겠죠. 이런저런 소득에 들어가는 건 이배사 근연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득을 모두 다 더하는 건 아닙니다. 금융소득은 1,000만 원까지는 상관없습니다. 이자와 배당으로 연간 1,000만 원 넘으면 2천만 원 계산할 때 전액 합산하겠죠. 초과한 금액만 합산하는 게 아니고 전액입니다. 1,000만 원까지는 상관없고 1,000만 원에서 1원만 초과해도 전액 합산합니다. 세금 떼기 전 세전 금액입니다. 세금 떼고 손해진 금액이 아니고 세금 떼기 전 1,000만 원까지 상관없습니다. 임대소득이나 공적연금 소득은 1,000만 원과 상관없이 모두 합산합니다. 금융소득은 1,000만 원까지 봐준다. 임대소득과 공적연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2천만 원에 합산한다.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건보료에서 1,000만 원과 관련 있는 두 번째 이슈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의 건보료를 부과하죠. 이때 금융소득 1,000만 원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 1,000만 원까지는 건보료에 영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타격이 큽니다. 퇴직 후 이자와 배당으로 월 100만 원씩 받는다면 연간 1,200만 원 받았겠죠. 1,000만 원까지는 괜찮으니까 1,000만 원 초과한 20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할까요? 아닙니다. 1,000만 원 초과하면 전액에 대해 부과합니다. 월 100만 원씩 배당 받으면 연 1,200만 원 받는 건데 연간 약 97만 원 넘게 건보료 내야 합니다. 세전 배당금의 약 8.13%가 건보료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월 200만 원씩 배당으로 세팅해 놨다면 연 2,400만 원이네요. 15.4% 세금 떼니까 세금으로 369만 6천 원은 원천징수에 갑니다. 세금 떼고 손해진 건 2천만 원 살짝 넘겠네요. 건보료는 세금 떼기 전 2,400만 원에 부과합니다. 건보료로 약 연 195만 원 정도 나갑니다. 내가 국세청에 내는 세금에도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월배당 200만 원 세팅했다면 세금으로 369만 6천 원 나가고 건보료로 195만 원 나갑니다. 세금과 건보료로 무려 564만 6천 원이 나갑니다. 23.5%가 세금과 건보료로 나가네요. 건보료 부과할 때 1,000만 원이라는 숫자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탈락 여부를 결정하는 2천만 원을 계산할 때 금융소득을 포함시킬지 여부, 또 하나는 지역가입자 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할지 여부의 기준이 1,000만 원입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 원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교사, 공무원들이 실수 많이 하는 게 공제회 예금입니다. 퇴직 후 목돈급여나 목돈 애탁 같은 예적금 상품에서 나오는 이자는 세금도 떼고 다른 금융소득에 합산합니다. 합해서 총 1,000만 원 넘어가면 건보를 부과하니까 아예 공제회 예금은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두 번째 건보료에서 1,500만 원 이슈는 사적연금을 연간 1,500만 원 초과해서 찾으면 전액 16.5% 세금 물든지 아니면 전액 종합과세로 넘겨야 하죠. 16.5% 기타 소득세 떼면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만약 종합과세로 넘기면 건보료에 영향을 미칠까요? 종합과세로 넘어가면 세금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지만
건보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아직 사적연금은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적연금은 피부양자 탈락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 2천만 원에 포함하지도 않습니다. 사적연금 종합과세 하더라도 세금 차이는 날 수 있지만 건보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세 번째, 건보료에서 2천만 원 이슈는 많습니다. 요즘 건보료 뉴스를 장식한 소재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보수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도 2천만 원 넘지 않으면 패스합니다. 이자나 배당 소득만 2천만 원 발생해도 보수 외 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1천만 원으로 낮추는 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직장 보험료 외에 따로 건보료를 부과할까 고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섭니다. 어디선가 건보료를 더 걷어야 할 상황입니다. 여론이 좋지 않자 일단 복지부에서는 확정된 거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아직은 직장 가입자가 밖에서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지 않으면 건보료 따로 안 냅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여론을 살펴가며 고민할 것 같습니다. 만약 직장 보수 외 소득 기준을 1천만 원으로 강화하면 178만 명이 직장 보험료 외에 따로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가정해보면 직장 가입자가 배당으로 연 500만 원 받고 예금 이자로 연 600만 원 받고 임대소득으로 연 600만 원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합산 1,700만 원이니까 직장 건보료 외에 따로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1,700만 원에 부과하는 건 아니고 1,000만 원 초과한 700만 원에 대해 건보료를 내는 겁니다. 아까 지역가입자가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만 부과하는 게 아니고 전액에 대해 부과한다고 했죠. 직장 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만 부과합니다. 이때 2천만 원을 계산할 때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안 되면 상관없지만 임대소득은 얼마 이하는 빼준다던가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신청하면 안 들어간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 빼고 잡힌 임대소득은 2천만 원 계산할 때 모두 합산합니다. 주택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할까 종합소득 신고할까 선택할 수 있잖아요. 분리과세 신청했다고 해서 보수의 소득 2천만 원 계산할 때 빼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세금에서는 선택할 수 있지만 보수의 소득을 산정할 때는 분리과세 했다고 빼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지금은 직장 가입자는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초과해도 합산소득이 2천만 원만 넘지 않으면 건보료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1,000만 원으로 바뀌면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이 없어도 건보료 2번 내게 되는 겁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 현재 기준만 설명드리면 직장 가입자라도 보수의 소득 연 2천만 원 초과하면 건보료 2번 낸다. 2천만 원 계산할 때 금융소득은 1,000만 원까지는 없던 걸로 한다. 1,000만 원 초과하면 전액 합산한다. 필요경비 제외하고 국세청에 잡힌 사업소득은 모두 합산한다. 공적연금소득과 기타 소득도 모두 합산한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기준을 1,000만 원으로 낮추려고 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아서 일단 거둬들였다.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퇴직하고 재취업해서 직장 가입자라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임대소득 이런 것들을 합해서 2천만 원 초과하면 직장 보험료 외에 별도로 건보료를 내는 것입니다. 만약 재취업했는데 보수의 소득이 공무원연금 플러스 임대소득이 3천만 원이라면 2천만 원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서만 건보료 부과한다고 했죠. 더구나 공무원연금에는 50%에만 부과하니까 큰 부담은 없습니다. 건보료 부과 히스토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2012년 연 7,200만 원이었으나 2018년부터 3,400만 원으로 낮춰졌고 2022년부터 2천만 원으로 낮춰졌습니다.
아직 이 숫자를 건드린다는 얘기는 없지만 올해부터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언젠가는 피부양자 조건을 또 낮출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기준도 이때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 3,400만 원을 넘어야 따로 건보를 부과했는데 2022년부터 2천만 원 넘으면 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숫자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런저런 소득을 합해서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금융소득은 직장이든 지역이든 1,000만 원까지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하면 전액에 대해 건보를 부과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한다고 금융소득에 건보를 부과하진 않지만 금융소득 포함해서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면 직장 보험료 외 따로 건보료 낸다. 지역가입자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초과하면 전액에 대해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2천만 원 초과하면 2천만 원 초과한 금액에만 부과한다. 사적연금을 세전 연 1,500만 원 초과해서 인출하면 종합과세로 넘길 수 있는데 종합과세로 넘어가도 사적연금에는 건보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사적연금이란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연금 계좌의 수익을 말한다. 비과세 연금이나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그리고 퇴직금은 1,500만 원과 관련이 없다. 현재까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에만 건보료 부과한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같은 연금에는 연금 액수와 상관없이 건보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또한 맘만 먹으면 법 개정 없이 부과할 수 있지만 보험 파는 사람들 마케팅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거나 직장 가입자의 보수의 소득 기준을 1,000만 원으로 낮추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다. 골치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금융자산은 연금저축펀드, IRP 그리고 ISA에서 굴리시면 됩니다. 한바탕 난리를 쳤던 기존 ISA 계좌 한도 2월 금지도 없던 걸로 될 것 같습니다. 절세 계좌에서 굴리면 이자나 배당이 1,000만 원 나오든 2천만 원 나오든 건보료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 또한 언제 바뀔지 모른다고 걱정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걱정한다고 선택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금을 하더라도 증권사 IRP 계좌에 사시고 배당 투자를 하더라도 ISA 계좌에 사시면 됩니다. 촬영일 기준 증권사 IRP에서 3년짜리 예금 연 4.5%짜리도 있습니다. IRP 계좌에서는 아무리 이자가 많이 나와도 금융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당장 이자에 대해 15.4% 떼지도 않고 먼 훗날 찾을 때 5.5%에서 3.3% 연금소득세만 내면 끝입니다. 갈수록 건보료 정책은 타이트해집니다. 특히 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점점 부담될 것 같습니다. 조선족 얘기,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줄줄 새는 걸 막아야지 국민들에게 더 거둘 생각만 한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일반 계좌에서 금융상품에 운용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절세 계좌는 세금과 건보료에서 많은 혜택이 있고 계좌만 잘 운용하면 인출할 때도 특별한 애로사항 없습니다. 절세 계좌를 이용했을 때 얻는 득이 절세 계좌를 이용했을 때 불편함을 초월하고도 남는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득은 적어 보이고 불편은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금을 하더라도 3.8% 이자 주는 공제 목돈급여나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하지 말고 증권사 IRP에서 하라는 뜻입니다. 공제 3.8%짜리 이자는 세금 떼면 3.21% 정도 됩니다. 증권사 IRP에서 4.5%짜리 3년 만기 복리 예금 상품도 있는데 세금 떼고 금융소득에 합산하고 건보료에도 노출되는 공제회 예금이나 은행 예금 같은 곳에서 굴릴 필요가 없습니다. 갈수록 부담되는 건보료를 줄이시려면 부동산 비중을 가급적 줄이시고 금융자산은 절세계좌에서 운용하십시오. 퇴직 후에도 부동산 비중이 꽤 된다면 4대 보험 되는 직장에 재취업해서 직장 가입 자격을 유지하거나 장기 대책은 아니지만 퇴직 후 이미 계속 가입해서 적은 보험료로 3년간 버티시는 방법도 병행하십시오. 그런데 상담해보면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은데
지나치게 세금과 건보료부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 적립금이 많지 않은데 사적연금 1,500만 원부터 걱정하는 겁니다. 절세 계좌로 자금이 들어가면 세금, 건보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 잘 운용해서 수익 많이 내는데 집중하십시오. 연금 계좌에서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고민할 건 없습니다. 사적연금 1,500만 원 한도 제한 같은 쓰레기 제도는 언젠가는 폐지될 거고 설령 유지된다고 해도 별거 아닙니다. 연금저축 펀드 계좌만 여유 있게 운용하시고 적절한 시기에 개시하면 문제 없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난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절세 계좌에서 성투하십시오. 연금 이야기 차경수 작가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